혜진님 오늘 저희 다시 야외로 나왔네요. 그니까요. 너무, 네. 처음엔 너무 더웠는데, 네. 좀 아메리카노 하나 사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바람 불어서 생각보다 좀 맞아요. 선선하게. 그러니까 여기 그늘이어가지고 또 네. 오두막하는. 맞아요. 저 되게 지금 여름 같아요. 기위. 여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은 저희 네. 산책을 주제로 네. 책 골라오기로 했잖아요. 혜진님 골라오신 책 먼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원 작가님의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라는 책을 골랐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산책이라는 이제 주제를 고르고 네.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저는 요즘 제가 원래 교보 공부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좀 도서관에 자주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예전에 나왔던 책들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도서 검색대에서 산책 이렇게 키워드 쳐가지고 나오는 책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펼쳐보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책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고른 게 요거였는데, 이제 이 작가님이, 이원이라는 작가님이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시집들을 좀 많이 내시고, 이게 첫 산문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이 제목대로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라고, 이 작가님이 산책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 또 사색했던 것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산책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담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이렇게 걷는 행위가 아닌, 우리 이 작가님 삶에 이런저런 이롭게 한 것들을 담아놔서 되게 재밌게 봤고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되게 좋았던 문장이 맨 뒤편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산책하지 않았다면 더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산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건강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런 마음적인 면도 완전 삶이랑 생존에 있어서도 나를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저도 약간 한 산책 중독자니까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유정이는 혹시 어떤 책 좋아하셨어요? 저 너무 신기하게도 저도 그 시인님이 쓰신 산문집을 골라왔는데, 저는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을 골랐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요번에 저도 산책이라는 주제 때문에 찾아보다가 요번 기회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그 산책과 연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 같은 시리즈거든요. 이게 말들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끝말잇기 하듯이 뭐 영화와 시와 산책, 산책과 연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 시리즈였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건 산책과 연애였는데, 그 책이랑 이 시와 산책 중에 고민하다가 얘를 이제 골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책과 그 산책과 연애가 되게 차이가 극명한데, 산책과 연애는 그 유진목이라는 또 다른 시인이 쓰셨는데, 시인이시지만 산문집으로 쓰셨는데, 그 책은 워낙 시니컬해요. 되게 시니컬한 책이라면은 시와 산책은 좀 더 서정적이고 훨씬 촉촉해요. 산책과 연애가 좀 건조하다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히려. 되게 오히려 연애인데 되게 막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까칠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책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근데 결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혜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책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러면 제가 혹시 이 네. 책 읽으면서 이제 유정님이랑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왜냐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작가님이 산책이 자신을 얼마나 이롭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산책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픔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숙해지는 시간. 들뜬 몸을 말리고 푸석해진 마음을 적시는 의식. 슬프되 감정에 빠지지 않으며 이상을 바라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유정님한테는 산책이 좀 어떤 의미인지, 또 산책이 좀 이롭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인용해주신 네. 이야기가 다 좀 그 문장이 마음에 되게 와닿거든요. 되게 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제가 언제 산책을 많이 하는지 생각하니까 그 뭐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주로 산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좀 제 감정의 불순물들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내 감정에 좀 균형을 찾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좀 이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거쳐서 뭔가 이렇게 여과기를 거쳐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게 완전히 뭔가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혀서 분리해주는 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와 이 감정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한번 산책을 하고 나서 되게 시원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산책의 가장 좀 이로운 부분이었었던 것 같고, 그게 진짜 균형을 잡아준다는 그 표현처럼 제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너무 덜 나가지도 않고 또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회의적이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과 현실, 이렇게 기쁨과 슬픔, 이 감정과 이성 그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혜진님도 그러세요? 저도 네. 진짜 이정님이 말하셨던 것도 그렇고 책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공감이 또 많이 됐었고 저도 비슷한데 네. 유정님도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가라앉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비슷하게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겼을 때 좀 그 안 좋은 감정들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좀 괜찮다. 약간 요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다 보면. 그냥 실제적인 예시로 들면 저는 항상 그 퇴근하면서 계속 걷잖아요. 거의 한 30-40분을 이제 안양천을 걸어서 이제 집에 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화가 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도 화가 나지만 항상 저는 상황도 화가 나는데 그 화난 상황에서 했던 제 모습이 제일 별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저랬고 이 상황이 저랬고 이런 것보다는 나 그때 뭐 이거를 못 넘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막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했지? 그런 좀 자책감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막 걸으면서 좀 막 진짜 중얼중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좀 중얼거리면서 약간 아 오늘 좀 진짜 화났고 내 모습이 진짜 별로였고 근데 뭐 그게 또 나의 하나의 모습이고 이러면서 좀 아무도 안 들으니까 엄청 솔직하게 뭔가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걷게 되니까 이게 또 걸으니까 원래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면 뭔가 그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머무는 것 같은데 좀 산책하면서 걷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걸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걸으면서 마음도 괜찮아지고 진짜 한 집에 좀 도착할 때쯤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래 뭐 내 모습이 별로였지만 뭐 그것도 내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괜찮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 산책 자체가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아니라 조금 덜 조금 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로운 점이 있어서 계속 걷는 것 같고 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 걷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는 진짜 꼭 좀 유정님이랑 나누고 싶었던 게 이 작가님도 갤러리에서의 산책의 시간을 엄청 의미 있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완전 책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갤러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내게 무건을 가르친다. 입 밖으로 자신의 고통을 발설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잊는 또는 약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갤러리에서 알게 된다. 고통을 말로 꺼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내 자신에게 머문다. 그런 시간 동안 고통이 열정으로 바뀐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내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갤러리에 간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는데 갤러리에서 제가 보내는 시간이 진짜 이런 시간이겠다라는 뭔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정님도 이 예술 쪽을 좋아하시니까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렇죠. 갤러리를 또 좋아하시고 자주 가시는데 유정님한테는 갤러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이렇게 갤러리나 미술관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공간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게 산책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이 이야기에 되게 공감을 했고 그 이유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갤러리도 그렇고 뭐 미술관도 그렇고 이렇게 작품을 흰 벽에다가 딱 잘 보이게 해놓는 이 공간을 화이트 큐브라고 많이 부르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립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배제된 되게 중립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공간에 있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좀 저의 상태 자체가 이렇게 중립적인 상태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조용한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침묵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게 내가 진짜 이 공간, 이런 갤러리 공간을 좋아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조금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갤러리 같은 공간에 전시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뭐 카페가 됐든 그 갤러리 안에 있는 카페가 됐든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어딘가 벤치가 됐든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침묵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안으로의
이제 이 감상들을 소화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면에서 엄청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각자 하고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그 공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미술관은 되게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그 공간에 갔을 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고요하게 다들 자기 안으로 무언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이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산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혜진님도 산책하면서 속으로 자기의 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일이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님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네. 전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네. 예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좀 그렇게 조예는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늘 조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작품을 약간 이런 의도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해석을 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전시 이런 거랑 가면 항상 그 작품 앞에 서면 막 감탄보다는 희한하게 질문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렸을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구구절절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게 또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또 해석을 맡기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자꾸 저는 그 의도나 구조들을 되게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보고 찾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전히 뭔가 그렇게 막 잘 누리지 못하고 약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찾다 보면 그 예를 들면 최근에 갔던 게 김한기 화백 전시전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김한기 화백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파란 이런 그림에 이렇게 점이 막 엄청 찍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도를 그리셨을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네이버 막 찾아보게 되고 그 의도를 알았을 때 되게 뿌듯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갤러리를 가면 이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그거를 통한 사람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이 질문을 저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나만의 감각으로 좀 예술에 닿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가 마케터의 시선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미 혜진님만의 시선이 아닐까요? 근데 각자 다 다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알아서 알면서 재밌어지고 좋아하게 되는 면도 있고 그냥 딱 봐서 그냥 좋은 마음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고 그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책의 목차 중에 하나가 세상의 첫 산책은 엄마와 했을 것이다예요. 이 목차에서 작가님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했던 인생의 첫 산책과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신이 엄마의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걸어야 하는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군가와의 이런 특별한 산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유정님도 좀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했던 산책 중에
기억에 남는 산책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이 산책이라는 주제에서 엄마와의 산책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약간 감동적이었었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외가 식구들이랑 되게 다 같이 이렇게 대가족이서 살았었으니까 꼭 엄마랑 단둘이 산책하는 시간보다는 사실 엄마하고 저희 이모하고 이제 같이 막 셋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저희 이모랑 같이 산책을 둘이서 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친하셨나 보다. 네. 되게 막 특히 이제 밤에 밤 산책을 많이 다녔었는데 네, 이모랑 같이 나가면은 그게 저희 집 근처에 사실 이런 바로 나오면 갈 수 있는 뭐 산책로나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보통은 그냥 동네 골목길을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새로 생긴 막 건물이나 뭐 카페나 가게나 이런 거 보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저희 이모랑 진짜 이렇게 성향이 잘 맞게 수다를 떠는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보들, 새로 생기는 것들, 요즘 유행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요즘에는 막 무인 카페가 되게 많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서 커피도 한 잔 사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 생긴 건물인데 되게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다 하면은 보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산책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와서 살면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없이도 요즘에는 저희 이모랑 엄마랑 그리고 할머니랑 세 분이서 산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맞아요. 뭔가 제가 없어도 계속 그래도 산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게 마음이 좋았었고 그래서 왜 독립할 때 이게 정서적인 독립이 또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했어도 이 정서적인 독립이 또 서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저희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모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이게 서로 정서적인 독립을 했다라고 느낀 순간이 그렇게 알아서 다들 각자 산책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좀 많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게 독립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좋았고.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죠. 뭔가 네. 그 이모분이랑 네. 그 유정님이 없어도 네. 세 분이서 이제 산책을 계속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꼈다는 그게 맞아요. 뭐랄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어쨌든 산책이 주는 우리가 이로움들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산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건강하게 그래도 꽤 잘 살고 계신다라는 뭔가 그런 증표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엄마의 선택을 저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블로그에 보니까 이제 4년 전에 블로그에 그 엄마와 나의 루틴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저도 조금 최근 들어서 잊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같이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제 엄마도 직장인이고 저도 직장인인데 토요일만 되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도 토요일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둘 다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나와서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전에 돌아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의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아침 한 7시 이쯤에 나가서 이제 산락공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부산에. 이제 거기를 또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거기 가가지고 걷고 또 거기 또 그네도 있어서 그네도 타고 그러니까 뭐랄까 엄마랑 있으면 어쨌든 부딪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만큼 진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모르겠어요. 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엄청 편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엄마를 다시 떠올려 보면 엄마야말로도 진짜 산책하듯이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은 만큼 쉬고 그 자연스러운 마음 자체가 이게 엄마의 이런 삶의 방향을 잘 정리해준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엄마가 되게 긍정적이게 자신답게 잘 살아가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생각하면 엄마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산책을 늘 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해운대 바닷가를 이제 신발을 벗고 그 모래를 발로 그냥 맨발로 밟고 걸으세요. 그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막 발 닦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엄마도 한 내향인해서 항상 사람 없는 시간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점심 전에 이렇게 항상 돌아오시고 맨날 그 사진 막 보내시고 이러거든요. 어머. 그런 거 보면 정말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유정이 말했듯이 약간 좀 안도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 혜진님이 왜 블로그에 그렇게 적으셨는지 너무 이해가 가요. 그게 산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삶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맞아요. 응. 저 들으면서 확 왔어요, 뭔가. 응. 그래서 잘 남겨놨다 싶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 준비하면서 산책이면 산책, 우리 막 쉼이면 쉼 이런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달라졌네? 아니면 이때랑 지금이랑 좀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너무 부럽네요. 그게 다 이렇게 쌓여있는 게. 저도 산책하듯이 살고 싶어요. 혜진님 어머니처럼. 걷고 싶은 만큼 걷고 그게 그 중간에 약간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저도 제가 고른 책에서 혜진님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리학자인 데니스 우드라는 분이 학생들이랑 같이 좀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도는 약간 되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만든 지도들인데, 근데 이분은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그런 전통적인 지도가 아니라 어떤 동네 안에 숨은 것, 이름을 가지지 못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단풍잎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달려있는 풍경 소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에 사는 개 이름을 적어놓거나 할로윈에 호박 랜턴을 만든 집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었대요. 이게 너무 저는 재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지도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작가님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나는 동네를 사랑하기 위해 동네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님은 뭔가 동네를 걸으면서 어떻게 동네를 사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숨은 것만 담는 동네 지도를 그린다면 어떤 것들을 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근데 동네 지도라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동네 지도. 음.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동네를 걸으면서 좀 동네랑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퇴근하면 한 5시 반인데, 그때 진짜 요즘 햇볕이 따갑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탈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 대중교통 타고 싶지는 또 않고, 걸어가고는 싶은데, 너무 덥고 이러니까, 저는 안양천에 징검다리를 한번 넘으면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좀 쉬었다 간단 말이에요, 항상. 퇴근하면 이제 빨리 도서관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시원하고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책 골라가지고 책 읽고, 어떨 때 조금 잠을 때는 거기에 독서대도 비치되어 있고, 담요도 비치되어 있고, 돋보기도 있고, 오막이 다, 그 독서템들이 다 있어요. 대여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요 이런 거 피곤할 때는 좀 이렇게 담요 이런 거 가져와서 살짝 엎드려서 졸다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읽고 싶은 책 이렇게 꺼내가지고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책 보다가 이제 더위가 한풀 이제 꺾이고 어두워지면 그때 이제 걸어서 집에 오거든요. 근데 요즘 그 시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또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책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의 의지이다 보니까 굳이 뭐 해도 안 해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쉼터처럼 그냥 더위 약간 잠깐 피하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최근에 이렇게 도서관을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숨은 곳을 찾아서 이제 좀 동네 지도에 놓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금 걸어가면 흔들 그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막 놀이터에서 있는 것처럼 막 앞뒤로 엄청 막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진짜 약간 일부러 별로 못 움직이게 놔둔 흔들 의자 정도의 그런 그네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 거기에 앉으면 바로 앞이 여기 천이거든요. 안양천이어가지고 요거 보면서 강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저는 저 나름대로 살짝 사색의 장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진짜 그냥 가만히 일시정지된 벤치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엄청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몸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생각도 좀 유연해진다라는 생각도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동네를 걷는다는 게 오히려 좀 동네에 머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머물다 보니까 또 동네랑 친해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얼마든지 이사를 갈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딱 산 지는 1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사 고민을 정말 많이 했긴 했는데 사실 이거 그리고 또 집에서 보이는 안양천에 있는 그 나무들 그리고 강 그리고 파란 하늘 그걸 못 포기하겠더라고요. 단점도 되게 많은데 지금 있는 곳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 번 더 살아야겠다.
왠지 회사랑 더 가까우면 또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걸어야 되는데 난 좀 더 걷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더 걷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목적지 자체가 긴 게 좋은 그런 거. 이미 약간 사랑에 빠져 계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는 데는 별로 없는데 가는 곳은 별로 없는데. 산책한 곳은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거리는 많은데 이렇게 막 온 곳은 별로 없는데. 혜진님의 자리가 벌써 생겨버리네. 맞아요. 이정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이런 지도를, 여기서 말한 것 같은 지도를 그린다면 뭘 넣을까? 이제 제가 적어왔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매미 울음소리를 그려놓고 싶었고, 특히 또 많이 우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매미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그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개구리 우는 곳, 좀 유난히 많이 우는 곳이 또 있으니까 우는 곳,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두어도 괜찮은 곳, 그리고 길고양이들 밥 주는 곳, 밥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또 있고, 그리고 뭔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산책처럼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층에 꽃을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보게 되는데, 그런 집들도 표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 아파트 사이사이에 꽃이 심어진 공간들도 있는데, 그게 그냥 아파트에서 심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경비 아저씨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이제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경비 아저씨께서 직접 꽃을 심으셨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 꽃은 무슨 꽃이고, 뭐 이 꽃은 어디서 봤는데 뭐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되게 좋았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심으신 꽃, 이것도 표시하고 싶고, 네. 그리고 애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애기들이 공놀이 하는 공터, 그리고 이렇게 아빠랑 같이 나와서 배드민턴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배드민턴 하는 곳,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꼭 배드민턴장이 아니어도 그냥 넓은 장소가 있으면은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였었고, 그리고 유난히 좀 이렇게 맨발로, 그 어르신들께서 맨발로 이렇게 길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존들이 있어요. 맨발로 걸어도 되는 흙길들이 있어서, 그것 좀 표시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여서.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동네인데, 동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멀리 여행을 떠난다 해도 그럼 그 순간만 행복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이 불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동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둘러보면 다 약간 사랑스러운 구석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얘네들이. 맞아요. 열심히 보다 보면은 또 보이잖아요. 그 사랑할 만한 구석이.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이 책 속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돌연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산책자는 걸을 때만큼은 자신의 몸보다 몸이 아닌 것에 시선을 둔다. 그의 사유는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파도 같다.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그래서 혜진님은 혹시 뭔가 산책자로서
바깥을 사유하는 산책장인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산책하는 동안 자연이 바뀌는 걸 어떻게 차근차근 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었어요. 뭔가 둘 다 있을 것 같았어요. 바깥을 사유하는 거랑 안을 사유하는 거랑.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성향상 네. 그 내면을 사유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자연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자연이 돌연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벚꽃 필 때도 사람들은 네. 제가 이번 해 봄에도 느꼈는데 네. 사람들이 벚꽃 진짜 빨리 피고 진짜 빨리 피고 빨리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맨날 걷다 보면 처음에 이제 벚꽃이 피기 전에 이런 푸른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그 분홍잎이 시작하면서 막 풍성하게 막 만개하면서 또 점점점 다시 또 이제 초록잎이랑 섞여서 이렇게 나다가 연두잎이 이제 나무들이 나다가 또 그러다가 다시 초록으로 짙어지는 여름이 갈수록 그런 과정들을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봄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짧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다. 확실히 막 짧게 피고 빨리 진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계속 그냥 갑자기 확 만개한 걸 보고 갑자기 확 진 걸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약간 프레임들 하나하나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여기 책 속에서 말했듯이 진짜 자연이 좀 돌연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알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내 내면을 막 이렇게 돌아볼 때도 많은데 바깥을 사유할 때는 좀 나를 비우고 좀 자연으로 채우는 시간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의 경험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혜진님이 정말 매일 산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네요. 그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바깥을 산책하다 보면 좀 의식하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루하니까 오히려 더 그 작은 변화나 작은 것들도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뭘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름 진짜 지겹게 기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밖에 나와서 걷다 보면은 제가 걷다가 갑자기 해바라기를 발견한 거예요. 또 해바라기가 되게 몇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가 쭉 서 있는 그 길을 발견했는데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도 어느샌가 보니까 그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또 원래 키가 큰 편이잖아요, 해바라기는. 되게 크고 꼿꼿하게 너무 싱그럽게 해바라기가 서 있으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매일 똑같은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어느샌가 이런 또 해바라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운 날에 너무나 생명력을 갖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 남편이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해바라기를 우리 정원에 다음번에는 해바라기를 심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맘때쯤 피는 꽃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때쯤 해바라기가 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식물들, 꽃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사계절이 아니라 절기로도 나누면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이 1년을.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더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록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빛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멋진. 네. 연하다가 진하다가. 이제 혜진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산책이 약간 끝내고 돌아갈 결심을 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시작점과 결승점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달리기나 마라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자면은 산책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길은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만 멈추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이나 사랑이나 꿈을 두고 그런 지점을 느끼듯이. 그래서 이제 혜진님은 언제 산책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시는지, 또 산책이 아니라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좀 멈추기로 스스로 결심하게 된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었어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산책을 할 때, 그만 걸어야겠다 생각했던 순간이, 좀 그 길이 나를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더 가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때 좀 돌아가야겠다,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진짜 삶에 빗대어 볼 때도 무언가를 하다가 저는 항상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더 이상 이것이 좀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뭐 일이든 꿈이든 관계든 그런 것들을 끊어내거나 멈췄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멈춰보니까 이게 마치 약간 포기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근데 멈춰보니까 또 다른 산책의 시작인 것 같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것 같다라는 경험을 조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선택이 좀 더 나를 살리게 한다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이런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꿈에 있어서는 제가 직업을 바꿨던 순간, 이제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대로 일을 하다가 뭐 적성에도 잘 맞고 그렇게 힘든 부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돌아서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도 거의 4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민들을 거의 4년 동안 했긴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또 쉬운 선택은 또 아니니까, 쉬운 길은 아니니까, 완전 다른 전공의 일을 한다라는, 전문성의 일을 한다라는 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설레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었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간 지금 내가 그 당시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약간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결단을 하고 잠시 그 삶을 멈추고 이제 다른 삶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택이
그때는 조금 무서운 선택이라 해야 되나? 그런 선택이었지만, 근데 또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멈춰야 할 때 딱 멈췄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질문에 그 직업을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꾸는 것만큼 적절한 예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정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책할 때는 제가 주로 그 몇 가지 코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걷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보통 걔를 결정할 때 저는 그 만보기 앱을 쓰거든요. 찰리라는 이름의 되게 귀여운 만보기 앱을 쓰는데 그걸 하면 이제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5,000보보다 적게 걸으면 뚱뚱해지고 캐릭터가 저의 캐릭터가 5,000보보다 적게 걸으면 뚱뚱해지고 10,000보를 넘게 걸으면 날씬해져요. 저도 써야겠다. 그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맨날 걷는데 이제 내가 오늘은 좀 잘 걸을 자신이 있어서 10,000보를 넘겠다고 목표하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갔다가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고 만약에 그냥 오늘은 5,000보만 넘게 걸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또 가는 조금 더 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좀 미리 생각을 하면서 갔다 오게 되는데 물론 가다가 힘이 너무 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저의 대략적인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몇 보 뭐 이런 기준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걸었고 더 많이 걸으면 약간 영향을 줄 거야. 나의 뭔가 건강 상태나 내일의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도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멈췄던 순간 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디자인 전공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국문과를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진짜 제가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처럼 디자인 전공을 선택해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하다가 그때 그 학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거는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전공만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꼭 디자인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나는 충분히 했다. 더 하는 건 내가 너무 이제 나한테 좀 힘이 들고 나한테 너무 이제 상처를 입히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쯤 그만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뒤에 어쨌든 제가 디자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 목표치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언제쯤 그만두고 나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도 혜진님이랑 마찬가지로 관계도 사실 막 잘 이렇게 그만두는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항상 나는 좀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
더 하다가는, 더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나를 보호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관계가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산책이랑 삶의 되게 다른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산책을 생각할 때 삶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진짜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들이. 저희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원래 자신한테 없는 부분이 부럽잖아요. 산책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걷겠다. 약간 요런 게 있으시잖아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걸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한 건지 진짜 약간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기준도 저는 좀 설렘? 약간 내가 여기를 걷고 싶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요즘도 생각하는 게 내가 참 노력을 좀 많이 안 들이는 것 같다.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약간 없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반대로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렘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기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제가 어느샌가 나중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도 그런 류의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자기 통제가 강하시군요 라는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설레는 순간을 딱 바로 알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걸 되게 추구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뭔가 이동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약간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부분이 또 있으니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그렇게 그렇나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혜진이 말씀하신 게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약간 자기 통제에 가까운 부분? 이게 사실은 더 전에 그만뒀어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이걸 내가 더 이상 끌고 나가지 못할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거는 그럴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오히려 내가 약간 나답게 할 수 있는 만큼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혜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머님께서 그냥 나답게 산책하듯이 사는 삶이 저는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제가 재즈마인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거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 같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 동물들,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나답게 살아가는 어른들.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요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살아가려고 추구는 하지만 그렇게 선택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좀 신기하고 부러운 게
사람도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동기화가 되잖아요. 네. 나도 뭔가 동조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네. 근데 되게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동기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물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고집 세고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해한 사람들이 너무 선해 보이고 무해해 보여서 물러 보이는데 오히려 네.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런 사람들 진짜. 보면 저는 약간 무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신기함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무해하지만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 저는 뭔가 추구하는 게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그냥 나는 나의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추구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해서 그런 뭐 경험도 확장되고 생각도 확장되고 이러면서 아무튼 나의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추구인데 근데 성격 자체가 그런지 성향 자체가 그런지 네. 옆 사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나랑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삶의 추구와 맞는 사람과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런 작가의 책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세계가 깊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좁아진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는 게 그나마 이제 다양한 책을 조금 보려 하는 거.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건 도저히 좀 에너지 빨려서 못하겠고 책 정도는 내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평소에 좀 관심 없던 분야의 그런 책들을 그래도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지금의 제가 하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아요. 되게 유정님은 부러운 게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존중하고 존중을 떠나서 존중을 넘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기도 잘 어울리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제 뭔가 추구보다는 타고난 성질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뭘 잘 못 와요. 뭘 잘 못 모아서 사실은 되게 많은 거를 막 끌어안고 사는데 이를테면 물건도 되게 많고 잘 못 버려서 다 끌어안고 살고 근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게 그냥 꼭 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관계, 뭐 일, 뭐 모든 면들에 있어서 잘 못 놓고 막 다 이렇게 갖고 살다가 누군가가 되게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자 그때서야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야 깨닫게 되는데 물론 관계는 뭐 제가 뭐 싫은데 끌어안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약간 저의 어떤 타고난 성질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혜진님에 대해서 부러운 점은 그게 적어야 내가 더 명확해진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혜진님이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너무 분명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색깔도 딱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막 좋아할 수 있는 편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색이 딱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게 그 적은 가짓수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사람의 고유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해요, 저는. 다 장단이 있는 거겠죠? 그쵸. 감사해요. 제가 요새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더 커뮤니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PD님이 되게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이게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라는 그 비슷한 이름의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드디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 안에 일부러 너무 다른 서로 극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진짜 막 보수, 진보 막 엄청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고 어쩐지 정이 가게 되고 근데 그게 그 PD님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익명의 커뮤니티 아니면 온라인에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대면하고 있으면 자꾸 이해하게 된다고 좀 그 가치관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얼굴 보고 얘기하다 보면 전 자꾸 이해하게 돼서 자꾸 싫어할 수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럴 것 같아. 여러 번 봐야겠다. 여러 번? 여러 번 봐야지 이해되고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저도 그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